자, 지수함수 대표 유형 따지기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요, 3의 x제곱의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a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y는 3의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그냥 점근선 바로 구해버리시면 뒤쪽에 아무것도 없죠? 그죠? 뒤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y는 0 이라고 해서 그냥 a가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자 그럼 y축과 만나는 거니까 y 절편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y 절편을 구하라는 얘기는 얘는 x 자리에 뭘 대입했을 때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x 자리에 0을 대입해서 나오는 y 절편 b는 얼마가 되냐면 1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a라는 값은 0이 될 거고요. b라는 값은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대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2번 문제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y는 2의 x-3 플러스 1의 그래프는 y는 2의 x제곱을 가지고, 자, 어떻게 평행이동을 시켰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좀 보면요, 얘는 y는 2에 x-3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다 라고 나와 있는 요런 식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것을 뭐 직관적으로 바로 이렇게 가셔도 돼요. 자, x 대신에 지금 누가 들어갔냐면 요렇게 돼서 x-3이라는 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샥 넘겨보시게 되면, 요거를 넘겨보면 y 대신에 y-1이 들어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따라서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빠지면 되냐면, 얘는 x축 방향으로 몇 칸? 3칸을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x 대신에 x-3이 대입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몇 칸? 한 칸 정도가 이동이 됐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빼시게 되면 되니까 3에서 1이라는 숫자를 빼주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2라고 나오겠지. 자, 따라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도 뭐 어려운 거 아닌데, 그래프를 줬을 때 식의 값을 찾으라는 문제라서요,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함수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 함수가 2의 x제곱이다 라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자,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b값이 나올 거예요. 그 b값이 얼마가 되냐면 2의 1제곱에 해당되는 요런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b값은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누가 나오냐면 4라는 값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보면 2의 a제곱이라는 것이 얼마가 되는 거야? 4다 라고 써지게 될 거고, 그때 나오는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2라고 이렇게 바로 써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a도 2고 b도 2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시면 답은 4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은 그래프 사이의 교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많이 배웠던 거. 자,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얘는 두 주어진 식을, 주어진 함수식을 연립을 하면 방정식이 만들어질 건데, 그 방정식의 뭐와 같다? 실근과 같다 라는 요 이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a,1이라는 것이 어떤 걸 만족하냐면, a,1이라는 것이, 자, y는 문제에서 주어진 k 곱하기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도 만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더하기 6이라는 것도 이렇게 만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 자, 먼저 a 값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a 값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밑에 주어진 요 함수에다가 그대로 샥 대입을 하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a,1이라는 것을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더하기 6이라는 값이 되는데, 얘가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지? 자, 그러면은 요거 좀 정리해보면,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마이너스 날리면 2 곱하기 2의 a제곱이라는 것이 얼마가 되냐면 5라는 값까지가 나오게 돼서, 여기서의 a 값은 우리가 뭐라고 찾을 수가 있냐면 2분의
A값이 아니죠. 미안. A값이 아니라 2의 A제곱이라는 것을 정리하면 얘는 2분의 5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나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 1이라는 것을 어디다 대입하냐면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K 곱하기 2의 A제곱이 되고 얘가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2의 A제곱이라는 것을 문제에서 구해놨죠. 얼마? 2분의 5라고. 그래서 2의 A제곱 자리에 2분의 5를 그대로 대입하면 2분의 5 곱하기 K라는 것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K값을 구해보시게 되면 이 K값은요 5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값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 거냐면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 A라는 것, B라는 것, C라는 게 이렇게 각각 나와 있고 요거의 대소관계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나 살펴봤더니요. 여기가 0.2, 그 다음에 0.04, 그 다음에 0.00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요거를 봤을 때 숫자가 어떤 식이 떠올라야 되냐면 0.04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0.2의 제곱 정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0.008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얘 같은 경우는 0.2를 몇 번 곱한 거? 3번 곱한 거랑 같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즉 잘 봐. A라는 값은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 0.2에 자 루트니까 2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것은요 0.2에 얼마가 돼요? 2분의가 아니죠. 0.2의 5분의 2제곱이다 정도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값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0.2의 4분의 3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분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자, y는 0.2의 x제곱이다 라는 함수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y는 0.2의 x제곱이니까 요 0.2라는 것은 1보다 작기 때문에 요 함수가 뭐가 되냐면 감소함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감소함수니까 요 x자리에 들어간 숫자들이 어떨수록 제일 작을수록 전체 함수값은 어떻게 돼요? 커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5분의 1을 대입했을 때 4분의 3을 대입했을 때 비교를 하는데, 지금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5분의 2라는 숫자가 가장 작죠. 그럼 가장 작은데 요 가장 작은 숫자를 대입하니까 감소함수의 측면에서 보면 얘가 가장 큰 숫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B가 가장 크니까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으로 큰 숫자가 뭐가 되냐면 5분의 2 다음으로 큰 숫자가 2분의 1이죠. 그죠? 그럼 큰 숫자를 대입하면 대입할수록 점점 전체 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얘가 두 번째로 큰 숫자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얘가 가장 작은 수, 즉 세 번째로 가는 요런 구조가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냐? 4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지수함수 형태로 분석을 하는데 얘가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가 될 거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소관계를 충분히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6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뭘 물어보냐면 이 문제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죠. 따라서 이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밑의 범위를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밑의 범위가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밑이 3이니까요 얘는 증가함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밑이 1보다 작은 3분의 1이죠. 따라서 이 함수는 감소함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봐. 첫 번째, 자, 3의 x제곱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면 최대값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요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3의 1제곱이라고 해서 가장 큰 값이 될 거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범위 중에서 가장 작은 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한 3분의 1이라는 것이 가장 최소값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3의 x제곱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했으니까 요 라지 m에 들어가는 숫자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함수가 되냐면 3분의 1에 x 플러스 1제곱이다 라는 함수가 되고요. 그럼 얘는 바로 답 찾아볼게요. 자, 요거에 무슨 값을 구하자고 그랬냐면 최소값을 구하자 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요 함수가 감소함수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감소함수니까 x값에 큰 숫자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체 함수값은 작아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자리에 뭘 대입해야 돼요? 1이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즉 문제에서 주어진 x값의 범위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가장 작아지겠죠. 그죠? 자,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3분의 1의 제곱 정도가 돼서 최소값은 9분의 1 정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은요 9 곱하기 여기에 들어가는 게 3 더하기 그 다음에 9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 돼서요 정답은 28 정도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6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봤어요. 자,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5의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평행 이동시켰더니 얘와 일치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잘 봐. fx라는 함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을 시켰으니까 얘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5에 잘 봐.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n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요게 fx다 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겠지. 됐니? 자,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n의 값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또 문제에서 뭘 줬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소값이 얼마다? 27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요 함수 봐봐. 지금 요 함수의 밑이 5니까 1보다 큰 숫자죠. 따라서 요 함수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계속 증가하는 증가함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서 하란 얘기죠.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서 최소값을 가지려면 최소값은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의 값은 점점 증가할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자체가 증가함수기 때문에 x값이 계속 커질수록 y값도 계속 커지는 애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 x값 중에서 가장 작은 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애가 바로 0이라는 값이 되기 때문에 최소값은 f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따라서 이걸 정리해보면 f0이라는 것은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5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n이 되고요. 얘가 얼마가 되냐면 27이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n값은 얼마가 돼요? 2 정도의 값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실수 n의 값은 답이 2번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정리해 보시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문제가 있는데요. 8번 문제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8번 문제는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거든,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모양 자체가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어봐야 돼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x제곱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치환할 거예요. 전체를. 그죠? 자, 전체를 치환할 거야. 즉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 요 값을 치환하겠다는 얘기예요. 2의 x제곱 따로 2의 마이너스 x제곱 따로 이렇게 치환하는 게 아니라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것을 전체로 똑같이 치환을 해서 한 덩어리째 치환을 해서 얘를 t 정도다 라고 이렇게 치환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치환을 하게 되면 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범위예요. 범위. 그 범위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요 숫자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수 더하기 양수 합의 형태의 최소값을 구하는 범위를 구하는 방법 바로 뭐다? 산술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다 정도로 도달이 돼야 돼요. 됐나요? 즉, 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것을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 2배의 루트 곱하니까 그냥 바로 계산해 버릴게요. 얼마가 될 거냐면 두 개가 역수관계죠. 따라서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t라는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런 범위를 갖게 되는 애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t라는 문자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갖게 된다라는 것까지 찾아놨고, 자 그런 다음에 잘 봐. 그런 다음에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요 숫자를 내가 t로 표현해 보면 자 요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것을 전체 제곱한 거에서 빼기 얼마를 해준 거냐 같냐면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해준 것과 같다. 즉 완전 제곱식의 변형 형태로 바꿔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이 가능하겠죠. 요 문자가 t였죠. 그러니까 t니까 t의 전체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그냥 써주시면 되겠지. 왜냐하면 요거 두 개 곱하면 샥샥 이렇게 지워지기 때문에.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값의 범위를 정리해 보면 문제에서 주어진 y라는 함수는 자, 요 자리에 이제 얘가 들어가겠죠. t제곱 마이너스 2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고요. 마이너스 2t라고 써지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정리하시게 되면 결국 t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되고 자 아까 구한 t의 값의 범위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었으니까 2차 함수 요 t에 관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요 정도의 모양이 나오게 되고 꼭지점의 t좌표 즉 대칭축에 해당되는 거는 1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1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서 우리가 따지는 거기 때문에 2라는 값이 대충 이쯤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쪽 부분, 지금 주황색으로 덧칠한 요쪽 부분에 해당되는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으라는 게 되고 따라서 요 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최소. 즉 문제에서 치환한 함수에다가 t자리에 뭘 대입한? 2라는 값을 대입한 게 가장 작은 값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정리를 하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라고 적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 정도에 해당되는 값을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최소값은 얼마다? 1번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소값을 구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치환을 해서 요 형광펜 칠한 부분, 요 부분을 전체적으로 치환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요거에 해당되는 범위를 구할 때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계산하겠다라는 거. 오케이. 자,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0부터 1까지라는 정의역이 주어졌어요. 자, 0부터 1까지라는 정의역이 주어졌고 요거의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됐지?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생각은 4의 x제곱이라는 것과 4의 x제곱이라는 것이 공통부분으로 눈에 띄죠. 자, 따라서 나는 4의 x제곱이라는 것을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자, 그럼 요거를 t라고 한번 치환해 보면 당연히 일단 0보다 크다라고 쓴 다음에 잘 봐. y는 요쪽에 써진 식이
t 플러스 2분의 얼마가 됩니까? t다 정도까지가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요렇게 써진 함수가 지금 무슨 함수 형태가 되냐면 우리가 또 이것도 수학하에서 배웠던 분수함수 형태가 돼요. 자, 그럼 분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 그릴 때 중요한 건 점근선이라는 개념이었죠. 그죠? 자, 근데 이거는 고1 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뭐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고1 때 배웠던 점근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잘 봐. 요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죠. 지금 분모 자리에도 t라는 문자가 있고 분자 자리에도 t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얘를 t 플러스 2분의 자 여기다가 t 플러스 2라는 공통부분 만들어주고 자 원래가 t였으니까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지. 즉 이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얘는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라고 정리가 되고 뒤쪽에 플러스 1이라고 써지는 요런 형태의 식이 나올 거예요. 요렇게 쪼갠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잘 봐요. 그러면 요 함수에 대해서 얘의 점근선을 찾아보면 가로 점근선은 얼마가 될 거냐면 가로 점근선은 y는 1이라는 값을 여기 써진 숫자니까 가로 점근선에 해당이 되는 게 자 그래서 y는 1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고 세로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이니까 t가 마이너스 2다 정도까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점근선을 그려서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점근선을 그리고 얘가 얼마가 되냐면 t가 마이너스 2다 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쪼쪼쪼쪼 이렇게 점선 그려서 이렇게 점선 그린 다음에 얘가 뭐가 되냐면 y는 1 정도에 해당되는 애다. 따라서 요거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아이고 요게 아니죠. 미안. 자 갑니다.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냐면 0부터 1까지입니다. 자 0부터 1까지니까 t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 숫자죠. 그럼 0이라는 숫자 대략적인 위치 잡으면 요쯤이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요쯤이 1이 되는 즉 얘가 0일 때고 근데 치환을 했구나. 요거 미안을 했는데 미안해. 다시 자 지금 t라는 걸 치환을 했으니까요. 요거 범위를 이렇게 잡아야겠네요. 그걸 빼먹었군요. 문제에서 주어진 게 0부터 1까지인데 얘를 치환을 했으니까 4의 0제곱 그 다음에 4의 x제곱이었죠. 얘가 t였고 t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까지가 되겠네요. 4의 1제곱까지 됐니? 자 따라서 요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t 값의 범위는 얼마가 나오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런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 그래도 푸는 거는 이제 비슷하게 갈 텐데 지금 현재 이런 함수가 그려져 있고 그럼 얘가 t가 1일 때고 요쪽을 t가 4일 때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정의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럼 요 부분에서만 따져주면 되고요.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지금 무슨 함수냐면 증가함수 형태가 되겠죠. 증가함수 형태. 따라서 문제에 주어진 함수에다가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무슨 값이 나오는 거야?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t가 4라는 것을 대입하게 되면 그때는 무슨 값이 나오는 거예요? 최대값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값의 함수에 요 함수 있죠? 요 함수가 됐건 아니면 여기다 그냥 대입해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함수값 구하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그냥 대입을 해서 계산해 버리시게 되면 자,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냐? 최소값은 3분의 1 이라고 이렇게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t 자리에 4를 대입해 가지고 정리하시게 되면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자 요런 값이 주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두 개를 더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최대 더하기 최소의 값은 얼마가 된다? 1이다 라고 하고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9번 문제가 뭐 조금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분수함수로 치환하는 형태.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이제 방정식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방정식 문제 보시게 되면은 요거 이제 비교하는 거죠. 요거는 밑을 비교하면 되니까 뭐 그리 어렵진 않은데, 지금 왼쪽 거 같은 경우에 써보시게 되면 좌변 같은 경우는 3의 x제곱이니까 그냥 3의 x제곱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9분의 1이라는 것을요 3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3의 잘 봐,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써지고요. 요 자리가 4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써지죠. 그럼 정리하면 3의 x제곱이라는 것이 되고요. 여기는 3의 6x 마이너스 8제곱이다. 요 정도까지가 나오네요. 즉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되니까, 밑이 같으니까 지수 자체도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같다 라고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8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라고 나올 거고요. 그때 나오는 x값은, 여기서 만족하는 x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2, 그 다음에 4 정도의 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2와 4가 알파 베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 정리해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것은 얼마가 돼요? 2랑 4를 각각 제곱하니까 4 더하기 16이 돼서 답은 20 정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1번 정도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자,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도 보시게 되면 얘는 이제 방정식 푸는 문제인데, 자, 방정식 푸는 문제인데 딱 뭐 하고 싶어요? 공통 부분이 보이니까 치환해야겠구나.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얘는 3의 x제곱이라는 것을 내가 t라고 이렇게 치환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 정리하면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t는, 자, 이쪽에 써진 게 얼마가 되냐면 9분의 1이죠. 9분의 1 t가 될 거고요. 빼기 1 정도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치? 그럼 양쪽에다가 9를 곱할게요. 분모가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9t제곱 마이너스 81t는 여기가 t가 되고요. 빼기 9 정도가 돼서요. 자, 요 2차 방정식 정리하면 9t제곱 마이너스 82t 더하기 9는 0이라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요거 t값 정리하면 t는 9분의 1 또는 9라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가능하겠죠? t값 구하시면. 자, 그러면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치환하기 전에가 3의 x제곱이었잖아요. 그럼 3의 x제곱이 9분의 1이고 그 다음에 3의 x제곱이 9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x값 구하시면 x값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여기서의 x값은 얼마가 되냐면 2다 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답은 0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자, 1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도 풀어보시게 되면은요, 갑니다. 자, 문제에서 x에 대한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자, 두 근의 합이 4다라는 걸 주고 a 값을 이제 거꾸로 찾아볼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문제에서 지금 a가 1보다 어때요? 크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럼 가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a의 x제곱이라는 공통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는데 당연히 0보다 어떻다? 크다 라고 놔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잘 봐. t제곱 마이너스 20t가 되고요. 더하기 36이 되고 0이 나와서요.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t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18이라고 요렇게까지 정리가 돼요. 그럼 t가 2고 t가 18인 거죠. 즉 a의 x제곱이라는 것이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고요. a의 x제곱이라는 것이 얼마가 되는 거야? 18이 되는, 자, 요런 구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근을 뭔지 모르니까 두 근을 쌤이 그냥 알파, 베타 정도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두 근의 합이죠. 그럼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잘 봐. 요 식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각각을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a의 알파 제곱 곱하기
A의 베타 제곱을 하면요. 여기다가 알파 대입하고 여기다 베타 대입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양변을 곱한 거니까 이게 얼마가 되냐면 6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6의 제곱. 오, 그러면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는 것이 얼마가 되는 거야? 6의 제곱의 형태가 되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고 했기 때문에 A의 4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6의 제곱이 돼서요. 오, A라는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6의 2분의 1제곱 정도에 해당되는 값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A값 다 찾았네요. A값 얼마가 되는 거야? 답은 루트 6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지수 찾아가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13번 문제 가볼게요. 그래프 문제인데요. 자, 그래프 문제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씌워놓으시고요. 물론 이 그래프는 쉬워요. 요 그래프 자체는 쉬운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할 때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단 말이야. 따라서 요 그래프와 관련된 거 정확히 봐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점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 위에 있고, 두 점이 A에서 직선 B에 Y는 B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라고 하자. 뭐 C라는 애가 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가 15라고 했으니까,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문제에서 일단 A라는 점의 좌표를 뭐라고 줬냐면 K, A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도 써보게 되면 얘는 K 플러스 M, B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되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요 두 그 점의 특징은 뭐냐면, 요 두 점의 특징은 둘 다 Y는 2의 X제곱 그래프 위의 점이다 라는 뜻이야. 그럼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뜻은 당연히 대입을 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로 나오는 식이 뭐가 되냐면 2의 K제곱이라는 것이 A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2의 K 플러스 M제곱이라는 것이 뭐와 같다? B와 같다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나요? 자, 근데 B라는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이 조건을 줬죠. B라는 친구가 16A라고 문제에서 관계식을 줬거든. 따라서 B 자리에다가 내가 16A라는 것을 대입을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16이라는 것은 2의 몇 제곱? M제곱, 2의 4제곱의 형태가 되죠. 그죠? 자, 2의 4제곱의 형태가 되니까, 자, 요거 정리해보면 이런 뜻 아니야? 자, 2의 4제곱이라는 것을 보내요. 근데 A라는 것을 이제 비교를 해볼게. 잘 봐. 요거 두 개를 연립할 거거든? 그러면 A라는 값이 문제에서 2의 K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16 곱하기 2의 K제곱이라는 것이 2의 K 플러스 M제곱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보면 2의 K제곱 곱하기 2의 M제곱이라고 이렇게 충분히 써줄 수가 있죠.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에 2의 K제곱, 2의 K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시게 되면 2의 M제곱이라는 것과 2의 4제곱이라는 것이 같아지기 때문에 M값이 얼마가 된다? 4라는 값을 갖는구나 라고까지가 충분히 나온다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죠? 그럼 M값이 4예요. 그러면은 M값이 4라는 얘기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4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넓이가 15라고 그랬으니까 요 차이를 보시게 되면 얘는 B라는 Y값에서 여기 A라는 Y값을 빼준 거의 길이와 같으니까 요 길이를 B-A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럼 갑니다. 이쪽에다 쓸게요. 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식으로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높이 4 곱하기 B-A 라고 요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냐면 이게 15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15. 그지? 요게 15. 그럼 잘 봐. 요거 하면 얘가 2네요. 그죠? 얘가 2구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B와 A의 관계가 뭐가 있었냐면 B가 16A라고 했지. 그지? 그럼 잘 봐. 2 곱하기 넘기지 말고
15a라는 것이 15와 같아서 15 약분하면 2a라는 것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a 값은 2분의 1과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지? 그럼 이 a가 2분의 1이니까 b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b 값은 16a라고 했으니까 얼마? 8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a랑 b를 두 개를 곱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값이 얼마다? 4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됐니? 오케이. 자, 조금 그래프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기본적인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뭐 14번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부등식 문제인데 밑을 같게 만들 수가 있죠. 왼쪽 오른쪽 비교해보면 얘가 2의 제곱이고요. 여기가 2의 x제곱이고 곱하기 2라고 바꿀게요. 지수법칙 써서.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얼마가 될 거냐면 2의 2분의 9 정도라고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6루트 2라는 거 분수지수로 바꾸면.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정리하시면, 요거 정리해보면 2로 나누면, 요거 2로 나누면 얘 1제곱 되고요. 얘는 2분의 7제곱이 되죠. 그런 다음에 x를 그대로 뽑아내는데 밑이 1보다 크죠.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그대로 갈 겁니다. 자, 따라서 x라는 값은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이쪽에 써진 게 알파, 이쪽에 써진 게 베타에 해당되는 애가 되겠네. 따라서 알파와 베타 두 개를 더하면 답은 얼마? 2분의 9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도 얘는 치환해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죠. 그죠? 그럼 치환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3의 x제곱이라는 것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럼 당연히 0보다 크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자, 갑니다. 요식을 정리해 보면 이런 식이 나오네요. 3분의 1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t, 그 다음에 플러스 27이라는 것이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자, 그럼 식을 좀 이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3을 곱합니다. 3을 양변에다 3을 곱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30t가 되고 플러스 81이라는 것이 되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럼 요거 인수분해해서 정리해 보시면 얘는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27이 되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주어지는 t값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고 27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샥 나오겠죠. 그러면은 t라는 값이 3의 x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x값 구해줘야 되니까 3의 x제곱 대입해서 정리하면 3의 1제곱 되고요. 3의 세제곱이 나오죠. 따라서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 3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자, 16번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시면은요. 지금 25의 x제곱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따라서 나는 5의 x제곱이라는 거 당연히 치환해야죠. t라고. 그럼 0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자, 5의 x제곱이 0보다 크니까요 t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at 되고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인데 요거의 해가 자, 2차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잘 봐. 요거를 나오기 전에 우리가 왜냐면 치환했을 때 t라는 문자니까 지금 t라는 문자로 식을 바꿔버리시게 되면 양쪽을 전부 다 요런 모양 5의 x제곱의 모양으로 바꾸면 여기는 5의 0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5의 제곱의 형태가 될 거거든. 따라서 t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면 1보다 크고요 25보다 작다 라고까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이거래, 얘래. 그러면 이 1이라는 숫자와 25라는 숫자는 무슨 역할을 하냐? 2차 부등식 배웠잖아요, 우리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밑줄 친 요식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라는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요거의 두 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1과 25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2차 부등식에서 해가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을 구해 보시면은요. 자, 갑니다.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돼요? 26이죠. 이게 근거계수와의 관계 쓰면 a라는 값이 될 거고요. 곱은 얼마가 되겠어요? 곱은 25랑 1 곱하면 25인데 얘가 뭐다? b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아, 따라서 a랑 b를 더하면 25랑 26을 더하는 거죠. 그럼 25랑 26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답은 51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대표 유형 다지기를 우리가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 단원 로그 함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